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전하는 건강 시크릿 박성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세 번째고,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두 번째 영상이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건강, 아건강,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건강의 주관적인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이러한 주관적인 증상들, 내버려 두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이런 아건강 상태의 증상들을 좀 더 잘 알아차리려면 내 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있으면 그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한번 보세요. 내 몸의 5대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시스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5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와 대사 시스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리고 호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면역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들을 중추적으로 핸들링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바로 신경계거든요. 그래서 뭐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무너져도 우리 몸의 건강은 균형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게 기분 좋게 매일매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집안에는 수도관과 배관이 있죠. 네, 깨끗한 물이 나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자, 배관을 통해서 다시 정화를 하기 위해서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해지고 굉장히 금전적인 어떤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만약 우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이게 흘러 넘치다 넘치다 어떻게 되냐면 아랫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랫집 흘러가게 되면 아랫집 위 천장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이 이 물이 새게 한 우리 집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물어내줘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감정도 상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순환이 잘 일어날 때 우리 집에서의 생활도 평화롭겠죠? 이런 걸 순환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와 대사인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잘게 잘라서 요리를 하는 개념을 이제 소화의 개념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일러실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대사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화와 대사가 잘 이루어질 때 집안에서의 생활이 네, 안락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호흡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집안에서 어떤 나쁜 공기들을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로 들여오잖아요. 이런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집안에서 생활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보완 장치입니다. 이게 우리 몸과 비교했을 때 면역과 방어 시스템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신경계인데, 집에 관리인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누군가가 집에 뭐 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청소가 안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좀 청소를 좀 해라, 수도를 좀 고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관리인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경계가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5가지들이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쾌적한 집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집과 비교했던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몸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시스템이죠. 순환 시스템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어떤 그 기관이 심장입니다. 약 하루에 10만 번의 펌핑을 한다거든요. 이 작은 우리의 이 기관에서 10만 번의 펌핑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혈액의 양이 약 7천에서 8천 리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2리터 생수병을 생각해 볼 때 약 3,500개에서 약 4,000개 정도 양이 24시간 동안 우리 몸을 고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와, 엄청난 양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혈관들, 동맥을 통해서 깨끗한 혈액이 들어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사용되고 남아있는 깨끗하지 않은 그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와서 깨끗해지고 다시 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순환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몸의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아까 집에 비유했을 때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몸에 이런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 뭔가 질병으로까지 올 때가 아니라 오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평소와 다르게 손발이 좀 저리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좀 많이 붓게 된다는, 사실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많이 붓는 건 아니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좀 붓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나 좀 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뭐 운동은 당연히 운동이 필요해요. 순환을 개선한다는 거는 운동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평소와 다르게 순환이 좀 안 되네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다면 평소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커피 마시고 뭐 차 마시고 하는데 물을 따로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수분만 조금만 보충을 해줘도 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뒷날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워질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소화와 대사 시스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와 장은 소화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간은요, 대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에서 잘게 부숴내고 우리가 소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다시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게 잘 부셔서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는 잘 배출을 해야 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신호들 중에 식사하고 나서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졸리다. 많이 졸리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졸림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일 때 내가 소화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배변이 불규칙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 소화대사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이 소화대사 시스템을 뭐 한두 가지로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좀 깊게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준비되는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소화대사 시스템에 조금 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식사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은 100번 이상 씹어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됩니다. 네, 저 또한 100번 이상 씹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각성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한 번 식사를 할 때마다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약 30번 정도 씹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도록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이제 길러보자는 겁니다. 이 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보면 대사를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공장이 하는 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고기, 이런 음식이 몸속에서 에너지가 되거나 몸을 만드는 재료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대사입니다. 즉,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는 게 대사의 핵심적인 작용이거든요. 먼저 이화작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아이가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먹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떼쓸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화작용이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동화작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이 들어가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생성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대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 간은 몸 안에 있는 공장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공장장인데, 그 공장장은 무슨 역할들을 하나요? 어떠한 그 물품이 나오면, 어떤 에너지가 나오면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그 힘쓰는 부서가 바로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 이상 어떤 제품이 나오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 바로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지방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에너지들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하면 날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방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잘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네, 원하진 않겠지만 살이 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정말 얘기를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내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큰 그림만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호흡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스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순환 시스템 있죠. 순환 시스템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리고 갔지만,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동맥혈을 타고 우리 몸속을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 펌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쫙 퍼져 나갔을 때, 혈액을 통해서 우리 세포에 뭐가 전달되냐면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되는 이 깨끗한 산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 시스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고 이 두 순환과 호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일으키는 기관들이 다들 알고 계시죠? 코, 기관, 기관지, 폐,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고 내쉴 때 움직이는 이 근육인 이 횡격막이 호흡 시스템인데 이 호흡기를 통해서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 그 혈액 속에는 이런 산소 찌꺼기들이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소 찌꺼기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런 날숨을 통해서 또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선한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호흡 시스템에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단 한번 타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한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는 분들 있죠. 이 호흡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도 깊은 숨을 쉬어 보려고 할 때, 이렇게 가슴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숨을 크게 쉬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가 답답해져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만 잘해도 내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식 호흡과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좋은 산소를 공급을 하고 나쁜 찌꺼기들을 잘 배출해낼 수 있게끔 이 좋은 호흡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이 호흡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오늘 당장 얘기를 듣고, 나 좀 호흡 좀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벼운 333 호흡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숨을 좀 크게 3초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3초 동안 내쉬는 거죠. 이 333 호흡법을 생각날 때마다 그냥 수시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을 좀 깊게 하는 게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시스템입니다. 면역과 방어 시스템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몸 안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어력을 들고 있거든요. 이런 백혈구라든지 골수, 림프절, 그다음에 비장. 사실 우리 피부도 굉장히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방어 시스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피곤하죠.
필요할 수는 있지만 회복이 더디게 되는 이런 경우들. 아, 내가 좀 면역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유 없는 근육통.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내가 면역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평소 안 나던 피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면역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남들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뭐 환절기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내가 평소에 면역 시스템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일단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커피를 하루에 너무나도 많은 여러 잔을 마신다거나, 내가 너무나 술, 담배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거나, 그리고 절대 운동하지 않는 이런 습관들을 들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좀 내 몸에 좀 피곤함을 느낄 때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제 개선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 이제 마지막 신경계 시스템입니다. 아, 사실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앞에 설명한 네 가지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신경계 시스템입니다. 신경계 시스템은요, 뇌의 중추신경, 그리고 척수신경, 그리고 우리가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이 말초신경, 그리고 눈이라든지 코, 그다음에 이 혀, 이런 그 피부, 이런 감각기관, 이 모든 것들을 신경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갑자기 손을 탁 떼잖아요. 그 0.01초도 걸리지 않게끔 완전히 순식간에 손을 떼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신경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만약에 뜨거운 뚝배기를 딱 만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손바닥에 있는 피부 감각을 통해서 뜨겁다는 게 전달이 되는데 어디에? 말초신경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은요, 척수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뇌에게 뜨겁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중추신경에게. 그러면 중추신경이 손을 떼라고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을 다시 척수신경을 타고 그 명령이 내려와서 말초신경인, 즉 근육신경에게 갑니다. 그래서 손을 떼라고 명령을 내리면 손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게 이 신경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소화 효소를 좀 더 만들어낸다거나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움직여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경계 시스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경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 네 가지 모든 시스템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신경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억력 저하라든지 또 잦은 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신경계 시스템이 뭔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기억력이에요. 네. 개선 방법은 물론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아건강 차원에서 이제 어떤 개선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네. 스트레스 관리이기 때문에 매일 10분 정도 명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일단 잠을 너무 잘 자야 됩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사실 핵심이죠. 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나기 전에 오늘은 또 미션이 있습니다. 어, 오늘의 미션은요. 첫 번째, 오늘 내 몸에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제가 5가지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 여기 해당된다라는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나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행동을 하나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건강도 습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뭔가 특별한 뭐 약을 챙겨 먹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습관입니다. 네. 나를 나쁘게 하는 습관 하나를 빼고, 내 건강을 좋게 만드는 습관 하나를 늘리는 게, 내가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순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순환의 원리와
혈액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